자, 여러분 129페이지부터 3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7번 그림은 A, B 두 성분의 합금 농도 표시입니다. 임의의 점 P가 점 B에 접근할 때의 농도는 요거는 지렛대의 관계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지렛대를 한번 보신 적 있죠? 중심을 잡는 부분에서 짧은 쪽에 그 무게가 많아지고 긴 쪽에 작아야만 균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분 표시할 때는 지렛대 관계라고 합니다. P가 지금 어디로 접근하고 있다고 그랬죠? B로 접근하고 있다고 그랬죠? B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멀리 있는 A 농도는 감소하고 가까이 있는 B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A 농도가 감소하고 가까이 있는 B 농도가 증가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렛대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 농도 계산할 때 꼭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멀고 가까운 거리감 느낄 수 있도록 한 개의 시점과 물체 각점을 방사선, 여기 또 지금 오타가 나왔네요. 방사선 어서가 아니고 방사선 S다, 그죠? 요걸 좀 수정해 주세요. 방사선 S입니다. 이거 이제 집필하는 분들이 또 여기에 유튜브에 맞춰가지고 새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런 이제 오타가 생기네요. 제가 대신해서 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멀고 가까운 거리감 느낄 수 있도록 한 개의 시점과 물체 각점을 방사선에서 그리는 투상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투시 투상법이라고 합니다. 투시 투상법이라는 이게 좀 그림이 앞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또 소개하지 않습니다. 소실점 이용하여 물체 원근감 나타내게 그리는 것이 여러분 왜 어떤 건물 공사할 때 거기에 보면은 그 입체적으로 나타내 놨잖아요. 그죠? 그때 이 투시투상도를 많이 씁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건물 완성할 때의 모습을 그린 조감도 등이 많이 사용합니다. 정투상법은 딱 그대로 물체 표면에서 평행한 투시선으로 입체 투상하여 대상물 각면을 수직 방향에서 바라본 모양 그대로 그려서 물체 표시한 것입니다. 이게 제도에서 진짜 많이 쓰이죠. 우리 현장에서는 삼각법을 주로 씁니다. 조선소에서는 일각법을 쓰죠. 자, 가는 실선 용도에 작용하는 선, 이거는 여러분 가는 실선이 이렇고 뭐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표시했다가 가는 실선에 대한 용도를 묻는다면 여기에서 요걸 참고로 하세요. 자, 이제 130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9번 고철을 주 원료로 하며 고급강을 생산하는데 아주 적합한 조업으로 생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제강법은 정지로법입니다. 정지로법 고철은 왜 고급강이냐? 고철은 이제 우리가 기계 부품이나 설비로 사용하다가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나서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 고철 주 성분에는요, CSI, MMPS 같은 불순물이 굉장히 적어요. 강으로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특수강 있잖아요. 특수강 원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근데 보편적인 강은 이게 아주 뭐냐면은 고급강 생산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점차 커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 정지로법은 전기가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흔하게 쓰니까 이거 못 느끼는데 저 독일 같은 곳만 해도
그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요. 그 러시아에서 가스를 도입해 가지고 그 발전소를 많이 했어요. 뭐 신재생이다 이래가 아직까지는 태양광이나 풍력광이나 이 신재생 에너지가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좀 삽니다. 전기요금이 싼 나라에서는 관계없는데 전기요금이 비싼 데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포스코는 코크스를 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이웃한 울산 같은 곳에 가면은 고려아연이나 LS M&M이나 이런 것은 그 비철금속을 재련하잖아요. 여기에는 전기를 씁니다. 그 전기 요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전기로는 점차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대신 전기 요금이 비싼 곳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전기요금이 적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요법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래 거리를 다려보면은 뭐 우리나라 뭐 수소환원 제철한다고 포항에 많이 그 서붙여 놨대요. 수소환원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철광석에 산소와 결합해 H2O가 되어 물이 됩니다. 전기로 되거나 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주 폐가스가 적게 나옵니다.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가 문제냐? 수소를 제조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성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자, 레이더에 담긴 용광을 윗부분의 진공 탱크로 반복 흡인한다. 빨아들여서 탈가스 처리하는 것을 우리 흡인 탈가스 처리라고 합니다. DH 또는 DHHT 도르트문트법입니다. 이 흡인 탈가스법 DH법과 순환 탈가스 RHOB법은 그 원리가 비슷합니다. 자, 포스코에는 RHOB지요, 그죠? 순환 탈가스법 한번 봅시다. 이걸 순환 탈가스법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환류 탈가스법이라고 합니다. 환이라는 것은 둥글 환자입니다. 둥글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는 것이 순환 탈가스법입니다. 진공 용기에는 위에 뭐가 있냐, 흡입관, 빨아들이는 흡입관이 있고 배출하는 토출관 두 관이 있습니다. 요걸 용광에 담가 가지고 흡입관의 하단에는 아르곤 가스를 보내 용광을 보글보글 끓게 해가 진공 용기 내로 빨아 올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스가 제거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용광 가스가 제거되고 난 용광을 토출관에서 다시 아래 레이더로 돌려보냅니다. 이 순환 탈가스 적용으로 레이더 내의 전 용광을 탈가스한 후 대기에서 주조를 합니다. 물론 대기에서 주조하면 또 공기와 또 접촉하면 산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이 순환 탈가스법은 합금철 첨가가 가능합니다. 수소 제거로 100점이 방지되어 대형 주조품이나 고합금강에 적용이 됩니다. 31번 재해 사고 발생할 때 조사하는 주된 목적은 비슷한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지 산재 통계 작성을 한다, 안전사고를 알리기 위해서 조사한다, 품질계획,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비슷한 재해 사고 발생할 때 조사하는 것은 비슷한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사합니다. 자, 이중표피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이중표피, 요거는 조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중표피는 더블 스킨이라고 그랬죠. 비말이라는 게 영어로는 스플래시입니다. 튀는 걸 말합니다. 비말은 우리 뭐냐면 비말은 스플래시입니다. 우리 이제 기술 용어가 좀 어렵다, 그죠? 용광이 튀는 것을 비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플래시라고 합니다. 비말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킬드강 제조할 때 과도한 압탕으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킬드강일 때 림드강에서
상면이 일시 쭉 저하할 때 이거는 하주법을 많이 씁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킬드강은 과도한 압탕, 림드강에서는 당면 일시 저하할 때 저하했다가 또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청 조직이 생깁니다. 이 결함은 관계의 파단과 정반의 사고, 관계, 파단, 정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스플래시 캔을 설치하면 스플래시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만드는 재료와 재질이 같은 얇은 캔 같은 걸 주형에 붙여 놓으면은 주형 캔 안에 이 관계가 다 붙기 때문에 나중에 발췌를 하고 나면은 캔 표면은 깨끗합니다. 단 이거는 재질이 같아야 됩니다. 적정한 압탕, 적정 탈산, 주입속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요철 정관을 사용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실기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중 표피가 발생하는 현상과 방지 대책, 요거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을 우리가 알아주면 좋겠죠. 스플래시 캔을 설치한다. 스플래시 때문에 생기구나. 적정한 압탕을 해야 한다. 과도한 압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적정 탈산, 주입속도 적정하게 유지. 그러니까 요철 정반, 요 정반이 고장이 났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생기구나. 이런 게 이중 표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실기에서 주관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전기로 전극의 구비 조건, 이거는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주로 고철용에 쓰이므로 전기 전도율은 높여야 합니다. 전기 전도율은 높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에 과부하 걸려도 팽창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요런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온에서 내산화성이 클 것, 과부하에 잘 견딜 것, 불순물이 적을 것, 고온에서 팽창하지 않을 것, 이런 등을 네 가지를, 여기에서는 지금 CBT 시험 대비가 객관식으로 나왔지만 얼마든지 주관식으로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5번. 제강조업 현장의 고소, 우리 고소공포증이라 이러죠. 고소는 high place, 높은 곳입니다. 제강 작업할 때도 높은 곳에서 작업을 많이 해요. 추락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추락 방지를 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된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37번. 정년용 혼선차를 우리는 토페도카 또는 토페도 레이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TC 또는 TLC라고 합니다. 온도 강화가 적고 철 손실이 적다. 맞습니다. 레이더를 포함한 혼선차 건설비가 적게 든다. 맞습니다. 출선구 커서 슬래그가 전혀 유출되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출선구가 혼선차 그걸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슬래그가 전혀 유출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작업인력 적게 들며 레이더 크레인 감소시킨다. 맞겠죠? 자, 혼선차는 우리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싣고 가는 콘크리트 믹스 비슷합니다. 혼선차 한번 봅시다. 용선을 말이죠. 제강로에 옮길 수 있는 운반 레이더들이 들어있습니다. 고로에서 제강로로 옮길 수 있는 운반 레이더로 대차가 있습니다. 대차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용선 레이더에는 덮개가 없는 개방형하고 덮개가 달린 형, 그 다음에 혼선로형, 혼선차 세 종류가 있습니다. 또 혼선로형은 용량이 350톤 정도가 됩니다. 레이더는 모두 내화벽돌, 스탬프제. 이게 왜 그러면 약간 경사지게 되어 있는 내화벽돌을 못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화벽돌을 샀고 경사진 곳에는 내화벽돌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점결제가 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시멘트처럼
바르는 것을 우리는 스탬프제라고 합니다. 혼선차는 말이죠. 오픈탑형 용선 레이더보다 계구부가 작아서 아무래도 열방산이 적겠죠. 용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위에 나왔죠. 열방산이 적고 용선 온도가 강화가 적은 장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대형 고로와 연계된 대형 전력법의 일관 제철소에서 적용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39번 제강조업용 적정한 전로의 용량으로 1회 출강량입니다. 1회 출강량. 그래서 전로는 한 번 할 때 총 한 약 정확한 이거 숫자도 조금 달라요. 1회 출강량이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게 이제 자주 작업이 교체가 돼야 되겠죠. 그 대신 고로 출선량은요 1일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톤, 퍼, 데이,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강, 제선, 고로 출선량은 이건 제강은 1회 출강량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일어납니다. 전로 제강, 통 모양 혹은 배 모양의 노를 이용해 노원에 장입한 용선에 산화성 가스인 산소를 불어넣어 용선의 불순물을 산화 제거하고 이거 산화 반응입니다. 용선의 불순물을 산화 제거한다는 건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산화열을 이용합니다. 산화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산화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지 않고 강을 정렬하는 겁니다. 이게 전로 제강입니다. 자, 조제제. 이 조자는 만들 조자입니다. 만들 조자고요. 제자는 슬래그 제자입니다. 이 제는 여기 사용하는 약제나 약품이나 이런 거는 슬래그를 만드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제 방에 사다 보니까 밖에서 또 어떤 소리가 들려서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조제제 생석회. 대표적인 게 석회석 생석회입니다. 부원료 성분을 취련용 산소와 같이 강용면에 취입하는 전로의 취련 방식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OLP라고 합니다. OLP가 뭐냐? O는 산소입니다. 옥시전. L은 렌스입니다. 그 렌스에 P, 파우더, 이 성석회 가루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자, OLP는 LDAC라고 합니다. 옥시전 렌스 파우더인데 요거는 OLP도 되지만은 LDAC도 됩니다. LDAC도 됩니다. 자, 요건 알아두세요. 조제제, 산화칼슘 분말을 산소와 함께 그 렌스를 통해 취입하는 조법입니다. 그래서 OL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LDAC라고 하고요. 자, 41번 제강 원료 중 부원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고철은 주원료입니다. 석회석, 산화칼슘 이거는 생석회죠. 그죠? 형석, CaF2 이런 것은 부원료입니다. 고철은 정지로 주원료 약 90% 정도 되고 전로에서는 약 10% 정도입니다. 43번 취련 개시 후 수분 내 산소 Z에 의해 미세한 천립자가 녹으로부터 비산하는 현상을 막 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스피팅이라고 합니다. 스피팅 방지하려면은 여기에 이제 촉인데 이건 촉입니다. 형석 등을 투입하여 슬래그를 형성합니다. 전로 용량 대비 용성 과다 장입으로 생기므로 당면을 측정해야 됩니다. 측정해가 그 용량에 맞게 적정량 용선을 장입하고요. 소프트 블로우, 하드 블로우 해가지고 이게 막
산화 반응이 활발하게 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 블로우 등을 채택하여 방지한다. 이게 뭐냐면 스피팅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스피팅하고 슬로핑이 막 어떤데 오버래핑이 됩니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형석이나 석회석을 많이 써버리면요, 슬래그가 많이 생기면 두꺼운 청을 만들면 스피팅은 안 생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하드 블로우인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중기에 이게 슬로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 블로우냐 하드 블로우냐 이것도 스피팅이냐 슬로핑이냐 요거는 그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 초기에는 이거 이렇게 이제 슬래그 형성을 많이 시켰다 하면은 저 이제 중기에는요 이제 이걸 조금 적정 이제 블로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형석이나 석회석을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슬래그가 많이, 저 형석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산소를 너무 많이 불어넣는 하드 블로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슬래그가 많이 생기고 오르겠죠. 그죠? 자, 43번까지로 이제 여러분 31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